내년도 2020년 사마천 대제와 중국 역사문화 탐방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찍 일정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이 이 폴리스 라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명단도 빨리 나와야 되고 몇 분이 어떤 분이 가니까 노란 스카프 준비해 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빨리 나왔고 뭐 내년 1월까지 모집을 마감할까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많이 오시면 1월까지 마감하고요. 안 되면은 뭐 계속 모집을 해야죠, 그죠? 주변에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단톡방에다가 제가 일정표를 PDF 파일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다른 데다가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29일부터 출발합니다. 5박 6일 동안 일정이 나왔고요. 29일 날 토요일 날 시안으로 들어가서 사마천 고향인 한성으로 가는 길에 부평이라는 곳을 들립니다. 우리나라 부평하고 똑같죠. 푸핑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려서 전국시대 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부자지간의 명장이 있습니다. 왕전하고 왕분이라고 하는 아버지하고 아들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길 잠깐 보고 저녁 때 한성으로 들어가면요. 한성시에서 환영 만찬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성에서 새로 생긴 문양각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고풍스러운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 선도 차량을 따라서 저희가 사마천 대제에 대개 9시 출발해서 10시부터 아마 대제가 시작이 됩니다. 1시간 정도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대제에 참가한 다음에 바로 광장 위쪽에 있는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을 참관을 하신 다음에 점심을 드신 다음에 올해는 사마천 고향마을까지 직접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고향마을 서촌까지 들어가면은 아버지 무덤도 있고 육대조 할아버지 무덤도 있고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놓은 법왕 행궁이라고 하는 폐방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사마천 고향마을 안에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탐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무렵 오후 한 서너 시쯤 답사를 끝내고 화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화산. 중국 5확 가운데 하나인 화산으로 출발해서 화산 밑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화산 등정에 나섭니다. 화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서학묘. 5확에는 모두 다 사당들이 다 밑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태산 밑에는 대묘라고 하는 사당이 건설이 되어 있듯이 근데 황제들이 5확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오면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황제들이 등산하러 위에까지 안 올라가거든. 가끔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서학묘 보고 그 다음에 임동호로 와서 양귀비하고 당나라 현종이 목욕했던 화청지를 관람한 다음에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 화청지에서 밤에 야간에 야외 무대에서 장안가라고 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게 십수년 동안 장기 흥행하고 있는 아주 중국의 대표적인 공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날은 뭐 잘 아시는 병마용경 진시황릉, 그 다음에 중국 역사 술자리, 10대 술자리 가운데 하나인 홍문현, 유방하고 항우의 운명을 바꿔놓은 홍문현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를 보시고 시내로 이동해가지고 회교거리인 회방과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불야성 거리를 저녁 때 산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다다 무덤만 보는 날입니다. 서한시대 때 황제들 무덤하고 관련된 인물들만 집중적으로 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 무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인인 여태우 무덤, 그 아들인 해제 무덤, 그 다음에 한나라 무제, 그 다음에 한나라 무제 무덤 옆에 같이 묻혀있는 유명한 곽거병이라는 장수와 무제가 가장 사랑했던 이부의 무덤 이렇게 또 시간 되면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황제 무덤도 봅니다. 그래서 제다다 황제 무덤만 보시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공항 옆에 있는 황제 무덤 하나를 더 봅니다. 한나라 경제 무덤.
그러니까 한나라 초기 때 유명한 무덤은 한나라 문제만 빼고는 다 봅니다. 문제 무덤은 여기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돌아오는 5박 6일 코스로 잡았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숫자로 써놓은 서안 1 돼 있죠, 그죠? 예. 부평 2, 한성 3, 이렇게 화산 4, 임동 5, 함양 6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순서대로 보게 됩니다.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이 아무래도 사마천 대제 탐방의 핵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은요, 역사가 벌써 1700년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은 역사만. 319년 서진시대 때 한양태수인 은재라는 사람이 사마천을 너무 흠모해가지고 사마천에 사당하고 무덤과 비석을 세우는 한편 측백나무를 심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700년 전에요. 그리고 약 1000년 전에 1125년에 송나라 시대 때 현령 윤양이 사마천 고향 마을인 지천향의 백성들과 함께 무덤 담장을 쌓고 침궁, 헌전 산문을 세웁니다. 오늘날과 같은 사마천 사당과 무덤의 규모가 이때 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중수를 거듭을 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 1958년에 사마천 사묘에 대한 사당과 무덤에 대한 보수공사가 한 차례 있었고요. 광말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역사학자이자 시인이자 소설가인 그 국가 부수석까지 지낸 광말역이 사마천을 칭송하는 시를 한 편을 써서 보내면서 사마천 사당에 가면은 시비가 서 있습니다. 일찍 1982년에 국가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이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가 사적에 해당됩니다. 중국은 가장 단위가 높은 국가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이 됩니다. 중국은 국본이 보물이니 하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적 위주로, 우리는 유물 위주의 문화 정책인데 중국은 유적 위주의 문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가 중점 문물 보호 단위는 가장 그레이드가 높은, 단계가 높은 유적지가 되겠고, 그 다음 단계는 뭐 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뭐 현,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은 광장에서 출발해가지고 한태사 사마사라고 하는 폐방을 거쳐서 고산왕지 기경내강 폐방에 이르는 제1동선 단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남아있는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에 대한 그림이 저런 모습으로 남아 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장에서 이제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천진이라고 하는 원래는 시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물줄기가 이제 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연못처럼 거의 바뀌어 있고요. 다리를 건너가면은 아까 한태사 사마사라고 하는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를 거쳐서 한태사 사마천 사묘라고 하고 글씨가 써져 있는 요 입구는 요건 이제 매표소입니다. 그런데 저 글씨를 쓴 양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앞에 보셨던 요 글씨는 언제 누가 썼는지를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글씨체가 워낙 좋죠, 이것도. 뭐 유명한 서예가가 썼다, 안진경이 썼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누군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여기는 아예 계공이라고 딱 자기 이름이 밝혀져 있죠. 중국말로는 이제 치공이라고 하는데 이 옹정제 후손입니다. 청나라 황제 옹정제 후손으로서 중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저런 서체, 저렇게 글씨 쓰는 서체가 계공체입니다. 중국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면은 저렇게 계공이라는 양반에 써놓은 글씨가 꽤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국보급 서예가다. 그리고 황족 출신입니다. 이 문을 거쳐서 조금 걸어 올라가면은 고산왕지 폐방이라고 하는 폐방이 만나게 됩니다. 고산왕지는 높은 산을 우러러 본다라는 뜻으로 사마천이 공자에 대해서 바친 시경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따라간다. 그래서 남다른 업적을 세워놓은 훌륭한 인물들을 멘토로 삼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마천 사당에 고산왕지 폐방에 서 있음으로써 공자에게 선사했던 요 네 글자가 이제는 사마천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 고산왕지 폐방을 거쳐서 요 고산왕지 폐방 뒤쪽에 보면은 기경내강이라고 하는 큰 길은 따라간다라고 하는 또 네 글자가 있습니다. 요 계단을 올라가면요 2단계 동선이 나옵니다.
사필소세 패방, 하산지향 패방, 태사사 패방이 나옵니다. 사필소세는 사마천 학회 분들이 쓴 후대에 걸어놓은 글씨입니다. 역사가의 붓이 세상을 밝힌다라는 뜻이고, 이 패방을 거쳐가면은 하산지향이라고 하는 패방이 나옵니다. 사마천은 황하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용문산 북쪽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양자를 쓰게 되면 북쪽이란 뜻이에요. 황하와 용문산의 북쪽이다. 사마천이 태어난 장소 한성시를 가리킵니다. 이 패방을 지나면은 태사사라고 하는 정말 멋들어진 글씨가 나옵니다. 이 안진경 글씨라고 하는 설이 꽤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태사사를 마지막 문을 거쳐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마천 사묘 탐방 제3단계 구역인 침전 구역이 나옵니다.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사마천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무덤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침전은.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생전의 생활 모습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침전이라는 것은 누워 잠자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후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죠. 여기서 침전 공간에 가게 되면 두 개의 현판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거는 문사조정, 문학과 역사의 할아버지, 문사의 할아버지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사성천추라는 글씨입니다. 저 추자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체인데 가을 추자입니다. 역사의 성인 사마천의 이름은 영원하라,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 후손들이 이렇게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대제 공식 행사인 대제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참석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 침전에 모셔져 있는 사마천 상입니다. 현재 사마천 사당과 무덤에 남아있는 유적 유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나라 때 겁니다. 이게 한 1000년쯤 됐습니다. 사마천의 모습을 가장 잘 닮은 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1000년 전의 거니까. 위에 있는 글씨체는 좀 알아보시기 좀 어렵지만은 목연청풍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목연청풍은 목여청풍이라고도 하는데 사마천의 자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바람, 맑은 바람과 같이 고고하고 우아한 모습, 이런 뜻입니다. 이 침전을 돌아가면은 이제 무덤 구역입니다. 묘수 구역이죠. 사마천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독특하게 생긴 구조입니다. 그리고 무덤 위쪽으로 측백나무가 5그루 언젠가부터 씨가 날아와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 무덤의 돌들이 다 터져가지고 최근에 보수를 했습니다. 사마천 무덤 앞에 서 있는 묘비석은요, 청나라 시대 때 섬서성 순무를 지낸 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섬서성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무덤들, 유명한 제왕들이나 유명한 명인들의 무덤을 찾아다니면서 묘비석이 없는 것들을 다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 보호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필원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밖에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을 제외한 나머지 관람구역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사마천 광장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밭밖에 없던 곳이 저렇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변화 중입니다. 원래 허벌판에서, 밭에서 이렇게 변했고, 저 주변 전체가 다 사마천 광장으로 개발 중입니다. 평수로 750만 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황토 흙 담장이 보이죠. 저 뒤쪽에, 그죠? 저걸 전부 다 지금 앞으로 뭘로 만드냐 그러면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상으로 조각을 할 겁니다. 저기를. 그렇게 해서 미국에 마치 큰바위 얼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저쪽을 지금 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서 있습니다. 사마천 광장에 서 있는 사마천 상이고요. 사마천 광장에 조성되어 있는 사마천 사기 12본기 12편의 본기의 주요 인물들을 전부 다 석상으로 만들어, 이건 오제본기에 5명의 전설 속의 제왕들입니다. 요임금, 순임금까지 황제부터 시작해서 국가제사가 이런 식으로 치러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치러지고
이 모습은 국가제사가 되기 전에 민간제사, 2009년도 민간제사로서는 마지막 제사 때입니다. 이렇게 그 축제처럼 치러지는 게 사마천 제사였는데 국가제사가 장엄하게 치러지긴 하긴 합니다만 재미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제 배제됐죠. 찬밥 신사가 됐죠, 이제. 왜 VIP들이 이제 막 나타나면서 순서도 뒤로 밀리고요. 그리고 제사 준비 자체를 전에는 후손들이 다 했는데 이제는 이벤트 기업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찬밥 신사가 됐습니다. 요때만 해도 전부 다 후손들이에요. 사마천 후손들이 저렇게 저런 복장으로 해가지고 북치고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막 놀면서 하는 게 사마천 제사였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쳐다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밀가루로 만든 다양한 제사품들입니다. 제사에 올리는 제수용품들이고 저도 그 제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몇 해 전부터 시작해서 제 얼굴 찾으셨죠? 그때 제 서열이 4위입니다. 55만 명 중에서 제가 서열이 4위입니다. 올해 갔더니 한 단계 떨어졌어요. 5위로. 이렇게 지냅니다. 2016년도 국가제사 때 모습이고요. 올해 3월 31일 날 모습이고 후손들은 제사 지내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전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 고향 마을로 들어갑니다. 고향 마을로 들어가면 서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촌 마을로 가는 입구에 있는 서고문촌 여기 한 10몇 년 전에 찍은 겨울에 탐방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후손들입니다. 전부 다. 여기는 사마천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천 조상들 무덤을 한꺼번에 모셔놓은 사마조영이라고 하는 무덤이고 여기 아버지 무덤이고 오른쪽은 육대조 할아버지인 사마근의 무덤입니다. 이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육대조 할아버지는. 그리고 사마천 고향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사마천 진짜 무덤은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천 진묘라고 하는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왕 행궁이라고 하는 청나라 시대 때 돌패방이 있습니다. 이 패방 때문에 99년도 제가 이 패방을 보고는 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그런 아주 사연 많은 그런 돌문이기도 합니다. 그 사연은 직접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에 제가 사마천 사기와의 인연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돌로 만든 문을 패방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로 얘기하면 홍살문, 신성한 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우는 문이죠. 일본은 저런 걸 도리라고 합니다. 신사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거 보면 돌기둥이나 나무기둥으로 두 개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기원은 어디냐 그러면 인도의 탑입니다. 인도에 가면 산치 가면은 산치 대탑이 있는데 산치 대탑 사방에는 전부 다 문이 있어요. 그래서 홍살문입니다. 신성한 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문입니다. 일본은 도리이, 우리는 홍살문, 중국은 패방 이렇게 부릅니다. 사마서원도 있고요. 고향마을에 가면은 99년도 고향마을을 일일이 안내해 주셨던 사마천 후손입니다. 17대 손 동영령이라는 분입니다. 17대 손 때문에 또 충격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면은, 고향 마을에 가면 사마천 후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줍니다. 후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 요즘은 안 합니다만은 제가 요 서천을 방문하면은 100m 단위로 빨간색 플래카드를 겁니다. 환영 플래카드를. 쫙. 존경하는 김용수 선생 서천 마을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북치고 꽹가리 쳐줍니다. 근데 요즘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쬐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마천 고향 마을에 대한 소개였고요.
说实际是史家之绝唱，无韵之离骚。前半句嘛是讲它的史学价值，后面嘛是讲它的文学价值。几千年来，在废止文言文之前，在废止文言文提倡白话文的这个五四运动以前，人们用文言文来写作的时候，《史记》一直是人们学习文言文的一个教科书。到了西晋时期，由于姓司马的家族做了皇帝，司马迁及其《史记》终于彻底摆脱了主流学者的贬斥，受到了官方的高度推崇。汉阳太守殷季因敬仰司马迁，请求为司马迁修墓立祠。公元310年，在司马迁的故乡，如今韩城市芝川镇的高岗上，一座宏伟的汉太史祠拔地而起。祠内的司马迁坐像，方脸长髯，两眉齐并，依旧保持着受难之前的英姿。每逢清明，周边10村8社的人们都要登山入祠，祭奠这位崇高的史圣。在距汉太史祠不远的地方，2000多年来，还有另一个特殊的人群，神秘地缅怀着司马迁。距韩城市15公里的微山脚下，坐落着一个叫徐村的小村庄。这里西靠大山，三面临沟，仅有一条公路通向外界。多年来，徐村居住的是童、冯2姓人家，很多人相信，童、冯2个大家族就是司马迁的后裔。到这个地方以后啊，就把司马两个方向分为童、冯2兄单姓，司就是加一父，变为童，马添2点变为冯。在徐村北面的老牛坡上有一座墓冢，传说其中埋葬的是司马迁真正的遗骨。墓冢下的石牌坊上刻有“法王行宫”的横额，如果把这4个字倒读，则为“公兴忘法”。这是族人对司马迁所遭受的暴行无声的抗议。村中的老祠堂名为汉太史遗祠，是为了纪念司马谈、司马迁父子而建，因此被后人称为司马双峰。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일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향마을 탐방이 끝나고 나면은 화산으로 갑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마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부평부터 가는구나. 그죠? 여기 왕전하고 왕분 부자 무덤을 갑니다. 진시황에게 60만 대군을 요구했던 왕전이라고 하는 백전노장의 장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기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들 왕분은 위나라, 연나라, 제나라 지역을 합병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요. 그 가운데 왕전은, 아버지 왕전은 전국시대 때 4대 명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 이목, 연파, 백기와 더불어서 4대 명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진시황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깊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사람 무덤이 부평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보고 우리가 사마천 고향마을로 갔다가 고향마을에 보고 내려오면서 이제 화산을 갑니다. 중국 5확 가운데 가장 험준한 산이고 전부 다 돌로 이루어져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화산을 보시고
그 다음에 화청지. 지금은 저기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변했습니다. 화청지 가셔서 양귀비하고 당나라 현종의 로맨스 이야기를 좀 들으신 다음에 저녁 때 장한가라고 하는 백거의 유명한 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경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치를 무대 배경으로 삼은 겁니다. 여산이라고 하는 산자락 전체를 무대로 삼습니다. 이 공연이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공연 딱 시작하면요, 저 여산 꼭대기에서 와이어 타고 날아옵니다, 사람이. 그리고는 여산 전체가 별이 뜨고요, 인공 달이 뜨고 별 희한합니다, 그죠? 한 번은 사고가 나가지고 와이어 타고 내려오다가 부상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여산 꼭대기에서 와이어 타지 않고 가까운 데서 타고 오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런 화려한 당나라 시대 때 당 제국의 번영과 몰락, 알록산에 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해서 약 50분에서 60분 가까이 춤추는 그런 공연입니다. 주로 춤을 춥니다.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기 산입니다. 장한가라고 글씨가 뜬 쪽은 아예 산 중턱입니다.的仙境中重逢、相见、恩爱到永远。这是 그 다음은 너무 잘 아시는 진시황릉 병마용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릉 병마용경에 관해서는 역시 제 유튜브에다가 진시황 특집으로 2시간 가까이 되는 분량의 영상을 편집을 해놓은 상태니까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마용경 입구입니다. 병마용경 1호경이고요. 병마용경 1호경의 진용 모두 8,000개의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만든 진나라
군사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얼굴이 다 다릅니다. 실물을 스케치한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직접 원래 저렇게 생긴 얼굴들을 스케치해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죠. 이호갱입니다. 이호갱은 발굴하다가 중간에 엎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이 출토되는 군사들이 전부 다 칼라였어요.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에다 전부 다 색깔을 다 칠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공기와 접촉하면 10시간 이내에 색깔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날아가기 전에 색깔을 보존하는 기술을 중국의 고고학자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개발이 다 끝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굴이 재개돼가지고 나오는 병사들은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에 가서 보시면 막 출토되었을 때 색깔을 입힌 그 색깔은 사진으로는 전시가 돼 있어요. 색깔이 진짜 이쁩니다. 보라색도 있고요. 빨간색, 뭐 파란색 아주 화려한 색깔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3호갱은 완전 발굴이 다 끝났습니다. 3개의 구덩이 가운데 1호갱은 발굴 중이고요. 2호갱은 발굴을 중단해 놓은 상태고 3호갱은 발굴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8,000여 명의 실물 병사들의 모습이 발굴이 됐는데 실물 크기입니다. 작은 키는 1m 60, 큰 키는 1m 90 이상이 되는 8,000명의 진나라 병사들, 진용들이고요. 여기는 홍문현 유적지에 서 있는 그 당시에 관련되어 있던 인물들입니다. 항우 진영의 인물들과 유방 진영의 인물들이 이 홍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술자리를 가지면서 항우와 유방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서 초안쟁패의 방향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방이라는 데입니다. 이슬람교 거리입니다. 서안에는 회교 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거나 선물을 팔거나 다양한 풍물들을 이슬람 풍물을 보실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곳 가운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저희가 대안탑입니다. 잠깐 보셨던 저 앞쪽에 보이는 게 대안탑 탑이죠. 그죠? 그 앞에 절입니다. 저희가. 거기 저렇게 지금 현재 당나라 거리가 조성이 됐고요. 초창기 때 당나라 거리가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됐고 현재 이런 모습으로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시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현재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당인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보면 위에 보시면 대당 불야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한 황제들의 사후세계를 무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서한시대 뭐 대개 200년 가까이 이르는 서한시대를 이번에 마스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안쟁패에 거쳐서 한나라 건국, 그 다음에 한나라 건국된 이후로 한나라 무제 때까지 약 200년간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시간이다. 한나라 고조 유방의 장릉입니다. 가까이서 본 모습이고 멀리서 보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태우 무덤입니다. 여기는 고조 유방의 아들인 해제, 2대 황제의 해제 안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경제 무덤입니다. 문제 다음에 경제 무덤이고 공항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날 출국하기 전에 보고 가는 곳이고 여기 저 뒤에 보이는 산이 한나라 무제 무덤입니다. 무제 무릉이라고 하는 곳이고 가까이 가면 여기 한나라 무제 무릉이고 한나라 무제 때 무장으로서 이름을 떨쳤던 왼쪽에 곽거병이라고 하는 장수의 무덤이고 오른쪽은 이부인의 무덤입니다. 한나라 무제가 가장 아꼈다라고 하는 곽거병 무덤이고 여기 이부인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신청 요령은 뭐 나중에 저희가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회하고 연계해서 손을 잡고 같이 일하고 있는 연트래블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여기서 다 일일이 모든 편의사항을 봐주실 겁니다.